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 편집인입니다. 미군이 한반도 주변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한반도와 대만 주변에 미군의 병력을 증강시키고 있고요. 또 무력 시위의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미 공군의 B-1B 전략 폭격기가 동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조종석에 성조기를 펼쳐 보이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고요. 미군은 여러 장의 사진을 미 공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냥 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중에는 이 B-1B 폭격기가 공중구비를 받는 장면에서 아주 미군의 유세를 떨쳐 보이는 그런 장면을 일부러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날 동중국해를 비행한 B-1B 폭격기는 B-52의 미 본토 철수 2주 만에 괌에 전격 배치된 4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 공군은 12일과 15일에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B-1B 랜서 폭격기 2대가 중국 동부근해 상공을 비행했는데요. 이달에만 6차례 이 대만 동쪽 해역을 비행한 겁니다. 지난 13일에는 구축함 맥캠벨 함을 동원해 가지고 대만 해협을 통과시켰고요. 17일에는 산동성 웨이하이에서 불과 42일이 그러니까 78km 떨어진 해상까지 접근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14일부터 황해 보하이만, 우리말로는 바레만이라고 그러죠. 이 보하이만에서 실사격 훈련하고 있는데요. 이때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데요. 라파엘 펠레타함이 상하이에서 115해리, 그러니까 한 213km 떨어진 바다까지 접근해가지고 중국 군 당국을 경악시켰습니다. 이런 미국의 항해의 자유작전은 2017년에는 6번, 2018년에는 5번, 2019년은 통틀어서 9번이었는데 올해는 1사분기에만 4번이나 실시를 한 겁니다. 또 이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에 따르면 현재 작전구역에서 활동 중인 핵 항공모함이 6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3대, 그러니까 니미츠함과 에브람 링컨함 그리고 레이건함이 태평양에 있다.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소형 항모급인 강습 36함인데요. 아메리카함도 이거 한 45,000톤급 되는데 남중국해 일대에 투입됐고요. 여기에는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라파엘 펠라타함 외에도 대함 미사일은 NSM 해군 타격 미사일인데요. 이 NSM을 탑재한 연함 전투함 가브리엘 기퍼즈호 그리고 몽고메리오도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입니다. NSM은 이 함대함, 함대지 공격이 가능한 저고도 순항 미사일인데요. 수면 위를 낮게 날아가지고 레이더로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 주목할 만한 것은 로널드 레이건함 그리고 에브람 링컨함에 활공 유도 폭탄을 실었는데요. 이 활공 유도 폭탄이라는 게 뭔고 하니 유도 폭탄과 공대지 미사일의 중간에 위치하는 폭탄인데요. 동력을 사용하지 않지만 발사 후에 폭탄 그 앞부분에 접혀져 있었던 날개를 펼쳐가지고 장거리 활공해가지고 목표를 명중시키는 그런 폭탄인데 이걸 대거 싣고 있는 장면을 미 해군이 공개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미 해군은 또 레이건함에도 공대지 미사일과 활공 유도 폭탄을 잔뜩 보급받고 있는 모습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에브람 링컨함은 지난 10일 날 샌디에고 항에 닻을 내렸습니다만 언제든지 태평양을 건너올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링컨함이나 레이건함에 이런 무기를 실었다는 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 작전이 임박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작전이 과연 무엇인가가 관건이죠. 태평양 함대 소속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도 작전구역에 전진 배치돼 가지고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원래 이 핵추진 공격 잠수함의 배치 자체가 기밀사항인데요. 미군은 이를 아예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태 지역에서 수중 전투력을 강화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 AFGSC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실수하지 마라.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준비되어 있었고 지금도 준비되어 있다. 이 글을 올려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8공군은 루이지애나 벅스데일 공군기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B-52 장거리 폭격기, 그리고 B-1B 전략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와이오밍주 프랜시스 워런 공군기지에 있는 20공군은 미니트맨 3 같은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대만과 한반도 인근의 군사력을 미국이 지금 증강하고 있는 의도가 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대만과 한반도 인근의 병력도 집중시키고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 하는 그런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중국 압박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해서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중국과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발언했죠. 그리고 15일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지금은 당장 대화하고 싶지 않다,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미국 상무부는 15일 날 중국 통신장비 업체죠. 이 화웨이가 미국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미국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반도체를 제조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이 화웨이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난 12일에도 미국 연기금의 이 중국 기업 투자 계획을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또 중국 공산당 집권 이전인 1912년 중화민국, 지금의 이제 대만인데 이 중화민국이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중국에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 재밌는 건데요. 중국이 지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국제법상 이것도 좀 채무도 승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중국이 이 채무 지급을 거부한다 그러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깰 수 있다는 경고인 겁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 중인 이 중화민국 채권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요 1조 6천억 달러나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요. 그동안 중국의 성장을 도와서 WTO 체제에 순응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해왔는데 오히려 미국의 경제를 압박하는 중국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중적 국민 여론 상당히 높습니다. 60%가 넘게 나오는데요. 이걸 적극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든의 민주당을 친중 세력으로 프레임화하려는 그런 의도도 담고 있죠. 이런 경제적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중국 군사작전도 병행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하나의 중국이라는 외교적 카드를 포기했죠. 대만을 WHO 옵서버로 참여시키기로 결정했고요. 대만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도 이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 내에서 미국의 군사 압박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핵무기를 1000개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8일날 후시진 중국 환추시보 편집장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단순한 상부적 대응이 아니라 본격적인 군사 대응을 통해서 중국의 발호를 억제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중국이 경제를 무기로 미국이나 우방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북한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세 척의 항공모함 군단이 태평양에 배치된 것과는 별개로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도 사세보항에 대기 중입니다. 일본에 있죠. 탄약 보급함
이 워싱턴 챔버도 함께 사세보 항해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USS 막서도 CV-21인데요. 이 USS 막서도 태평양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해병대 역시 2만여 명이 대기 중이죠. 부산과 진해에는 사전 배치전단이 입항해 있고요. 탄약선도 진해항에 정박 중입니다. 언제든 명령만 떨어지면 곧바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언제든지 실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오는 대선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업적 중 하나로 북한 김정은을 제어해 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오바마 민주당 정권이 하지 못했던 업적이라고 자랑을 해왔었죠. 그런데 장기적 대북 제재의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지금 김정은 정권이 숨통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난국 돌파의 방법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이 입수를 한 겁니다. ICBM은 그것도 고체 연료를 사용해 가지고 도발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치명적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지난 5일날 북한이 평양 순환공항 인근 실리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지원 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죠. 또 미국 당국은 평안남도 평성 사이니에 위치한 자동차 공장에서 북한이 ICBM을 조립해 완성한 정황을 파악했고요. 이동식 발사대, 그러니까 TEL도 함께 포착됐습니다. 이 사이니는 2017년 북한이 이 ICBM급으로 알려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곳이죠. 그동안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으로 ICBM 발사, 핵실험을 상정해 왔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회의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고 공언한 바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면 5월에서 6월, 늦어도 7월 안에는 이 ICBM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김정은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양보하라, 이런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김정은의 이런 움직임을 간파하고 만약에 김정은이 ICBM 같은 도발을 감행한다 그러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경고를 지금 미국의 군사력 집중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군사대응 태세라 그러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ICBM 발사 원점에 대한 폭격뿐만 아니라 더한 군사적 공격,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까지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 한반도 인근에 대한 군사적 대비는 김정은에게 미국의 대선에 개입해 가지고 장난질을 하려고 하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만약 도발을 감행한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의 전복도 각오해야 된다 하는 이런 강력한 경고로 여겨집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과 함께 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 군사적 압박은 언제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위기 포인트라는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군사행보는 단순한 플랜 B 성격이 아니라 언제든지 실행으로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무역전쟁이 군사전쟁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압박을 통해서 미국에 감히 도전을 할 생각 말라, 이런 경고이기도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ICBM 도발 같은 장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미국 상원에서 김정은 이후에 이렇게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청문회가 비밀리에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주목해 볼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